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의 6 효사를 보겠습니다. 관계는 처요부터 상고요까지 이 관자가 계속 나옵니다. 자, 한번 읽고 또 해설할게요. 초육은 동간이니 소인은 무국호 군자는 린이리라. 상활 초육 동간은 소인도야라. 유기는 규간이니 이여정하니라. 상활 규간여정이 역가취하니라. 육삼은 간화생하야 진태로다. 상활 간화생 진태는 미실도야라. 육사는 간국지강이니 이용비누왕하니라. 상활 간국지강은 상빈야라. 육오는 간화생호대 군자면 무구리라. 상활 간화생은 간민야라. 상구는 간기생호대 군자면 무구리라. 상활 간기생은 지미평야라. 해서 동간, 규간, 간화생, 간국지강, 간화생, 간기생, 이렇게 풍지 볼간자를 일관되어 있고요. 소인, 군자, 백성, 군자 이렇게 해서 군자 얘기도 나오는데요.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요씩 묶어지겠습니다. 동간, 규간, 역가취하라, 소인도야라. 좀 부정적이죠. 그 다음에 미실도야라, 상빈야라, 간민, 지미평야라 해서 두 개씩 묶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초육과 육입니다. 초육은 동간이니 소인은 무국호 군자는 린이라. 상활 초육 동간은 소인도야라. 예, 초육은 동간 어린 아이의 눈으로 보는 것이니 소인은 무구 허물이 없고 군자는 인색한 것이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는 건 사실은 순수한 마음으로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군자는 인색하다니까 뭔가 조금 떨어진 순수하지 않는 그런 그냥 좀 우리가 일제히 말하면 초등적인 사유로 보는 거죠. 상활 초육 동간은 소인도야라. 소인의 도이기 때문에 군자는 린하다는 거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동간은 그대로 어린아이가 보는 것이죠. 어린아이 동자 볼간자인데 이 아이는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어리석고 사리에 어두운 소인을 말하는 거죠. 성학을 배우고 익혀서 성숙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산수몽계에서 밝힌 동몽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군자는 인색한 거죠. 처음 산수몽계의 동몽군자는 어린아이 동자 또 어릴 몽자, 덮었을 몽자 그런 순수한 아이에서 학문을 시작하는 건 좋은데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20번째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군자는 인색하고 소인도라고 한 겁니다. 유기는 규간이니 이여정하니라. 상활 규간 여정은 역가취하라. 예, 유기는 규간 엿볼 규자입니다. 문틈을 이렇게 열어서 엿보서 이제 뭘 알려고 하는 거예요. 이여정하니라. 여자의 고둠이 이로우니라. 상활 여자는 뭐 군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군자라고도 할 수 있고 소인이라도 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좀 소인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활 규간 여정은 견눈으로 보는데 여자가 고둠이 이롭다는 것은 역가취하라. 예, 또한 추한 일이다. 추접하다. 추접하다. 이런 추할 추자인데요. 추할 추자가 재밌죠. 요 추할 추자가 보면은 다규자에다가 귀신 기자예요. 사실은 귀신이 술을 먹은 겁니다. 다규자지만 술주자잖아요. 유도수. 그래서 귀신이 술을 먹으면 추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주역에서 귀신은 그냥 귀신이 아니라 귀신 지도, 성인 지도를 말씀드린다고 했죠. 자, 이호 규간을 보겠습니다. 규간은 문틈으로 엿보는 것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보아야 되는데 아직도 조그마한 틈으로 엿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진리에 온전히 다가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추한 것이다. 엿볼 규자는 문문자의 법규로 문틈으로 법규를 이 법규 규자가 사실은 규구라고 해서 규구는 방언지 지혜라고 해서 콤파스를 말하는 거죠. 예. 그거 진리를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법규자는 거니까요.
문틈으로 복규를 보는 것이니까 좀 추하다는 건데요. 이 규자가요, 화택 이 엿볼 규자가 내하 풍계에 한번 더 나와요. 여기 나오죠. 그 집을 엿보되 규기오 하되 격기무이니라. 엿보되 고요하여 사람이 없는 것이라 삼세라도 볼 수 없으니 흉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엿볼 규자는 내하 풍계에서 그렇고 풍지 관계에서 그렇고 부정적이죠. 우리 엿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고 문을 반쯤 열고 이렇게 저렇게 눈치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진리를 배울 때는 엿보지 말고 직시해야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규자가요, 엿볼 규자를 잘 생각하면 풍지관계의 규관이 의미가 있겠습니다. 다음 6.3과 6.4입니다. 6.3은 간화생하야 진태로다. 상활 간화생 진태는 미실도야라. 6.3은 간아생, 나의 삶을 자기 삶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아가고 물러가는 것이로다. 상활, 간화생 진태는 나의 삶을 보고 나아가고 물러간다는 것은 미실도야라. 아직 진리를, 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간화상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나오니까요. 6.4는 간국지강이니 이용 비누왕하니라. 상활 간국지강은 상빈야라. 6.4는 간국지강, 그 나라의 빛남을 보는 것이니, 이 나라 국자는 어떻게 보면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의미도 있지만은 내 몸도 한 나라예요. 어떻게 해요? 30쪽의 세포로 구성된 국이란 말이에요. 내 몸과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말할 때 나라국이라는 뜻이거든요. 자기 몸과 마음의 빛남을 가만히 보는 거예요. 꿰뚫어 보는 거죠. 근데 물론 나라의 의미도 있고요. 이용 비누 왕이더라. 왕에게 손님을 쓰미 이롭다. 왕에게 손님을 쓰미 이로우냐. 이용하는 것이. 왕에게 손님을 쓰미 이로운 것이니라. 왕은 뭐예요? 왕은 그대로 하늘과 땅과 사람을 일관하는 진리. 내지는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인이죠. 성왕이니까 성왕의 손님을 쓰는 것이 이롭다. 이 손님이라는 건 사실은 성인의 손님이니까 성인 지학을 배운다든지 성인을 따르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상활, 간국지강은 그 나라의 빛남을 관하는 것은 손님을 숭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간국지강은 나라의 빛남을 보는 것으로 하늘에서 오는 손님을 높여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나라국은 천국으로 하늘의 진리가 행해지는 나라를 이야기한 거죠. 또 간국지강을 줄이면 관광이 됩니다. 제가 색을 틀리게 했는데요. 볼관자 관광. 관광은 빛을 보는 것으로 진리를 깨우치는 의미가 있다. 우리가 관광을 가고 여행을 가는 본질적 의미는 진리를 깨우치는 있다는 거죠. 우리 삶 자체가 구도이자 여행이자 관광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관광이라는 표현이요, 우리가 그냥 빛을 보러 간다는 거, 진리를 보러 간다는 거 알 수 있죠. 이 여행도 마찬가지요. 여자도 나그네 여자잖아요. 저기 아까 내하풍계 다음에 화산 역계, 그러니까 진, 간, 점, 김의 풍, 여, 56번째 깨가 진, 간, 점, 김의 풍, 여, 손태, 완전 그죠. 56번째 깨가 바로 역계거든요. 하산 역계예요. 이 역계의 하산 역계하고 관광하고 연결돼서 보면은 인생의 여행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그 유시화 선생이나 천상병 시인이 지구별 여행자라, 지구에 우리 여행 왔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한 거나, 또 천상병 시인이 기천이라는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하늘로 도우라 하잖아요. 소풍. 그러니까 이 소풍의 풍자가 지금 풍지관계 위에 손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관광이라는 의미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이 거닐 소자에다 바람 풍자예요. 바람 속을 거니는 거예요. 바람을 맞는 거예요. 아까 신도의 바람이 분다고 했잖아요. 그 관계가요. 그러니까 그 손괴하고
완전히 일치하죠. 그 관계로 보면은 이게 이제 손깨잖아요. 손깨. 땅 위에 바람이 부는 건데 아까 우리가 풍행지상이 간이잖아요. 땅 위에 바람이 부는 손깨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바로 여기에 바람 풍자. 우리가 소풍 가는 걸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이 인간 인생을 소풍 왔다니까 놀러 오는 줄 알아요. 소풍은 놀러 오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이런 강의실에서 막혀진 공간에서 공부하다 잠시 자연과 벗하면서 자기 학문을 연마하는 게 사실 소풍의 본질적인 의미잖아요. 잠시 그 자리를 떠나서 이제 자기 사유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간국지 강이나 관광이나 여행이나 구도나 소풍이나 다 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하루 공부하러 오셨지만 소풍 온 거죠. 집에서 계시다. 저도 공부하다, 연구실 공부하다 여기 와서 강의하면서 소풍하는 거고요. 그래서 좋은 소풍이 되고 멋진 소풍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소풍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게 관입니다. 자, 다음이요. 간께 구오요와 상구요입니다. 구오는 간화생호대 군자면 무구리라. 상활 간화생은 간민야라. 상구는 간기생호대 군자면 무구리라. 상활 관기생은 지미평야라. 구오는 간아생, 나의 삶을 간하되 보되 군자면 무구, 허물이 없는 것이리라. 상활, 상에서 말하기를 간아생은 나의 삶을 보는 것은 간민야라. 그 백성들을, 사람들을 보는 것이라. 내 삶과 백성들의 삶을 군자는 자비심으로 보는 거죠. 부처님이 중생을 자비심으로 보는 것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상구는 관기생호대, 그 삶을 보되 군자면 무구리라. 간화생, 관기생. 근데 뒤에는 같아요. 군자면 허물이 없는 것이라. 상활, 관기생은 그 생을 관하는 것은 지미평야라. 뜻이 아직 고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미평야라. 근데 그 삶을 우리가 각각의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은 다 다르잖아요. 그건 뭐냐? 뜻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또 내지는 또 불교식으로 말하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얘기입니다. 간화생은 나의 생을 보는 것으로 자기의 실존적 삶을 깨우치는 거죠. 깨우칠 간자라고 했잖아요. 또 아는 실존적 나일 뿐만 아니라 성인적 나이기 때문에 성인의 생을 깨우치는 거죠. 요 아자가 성인의 아라고 했잖아요. 생은 생명, 삶, 생애, 인생 등으로 해석되는데요. 자신의 실존적 삶을 찾아서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나아가고 물러가는 걸 아는 것이죠. 그게 여기 진태역이 나왔잖아요. 간화생하야 진태로다. 그 얘기입니다. 또 자신의 삶을 깨우친 군자는 백성들의 삶을 이끌어주기 때문에 간민을 하는 거죠. 다음 간기생입니다. 간기생. 그 기자 중요하죠. 그 생을 보는 것으로 생명의 본질을 보는 거죠. 각자에게 주어진 현실적 삶이 공평하지 못한 삶 속에서 삶의 본질을 돌아보는 것이다. 저 사람은 왜 저래? 나는 왜 이래? 그죠? 이러면서 생명의 본질, 삶의 본질을 돌아보는 거죠. 인생의 고속에서 부처를 만나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뜻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로 공평한 진리의 세계를 깨우치게 되는 것이다. 진리의 자리, 근본 자리는 하나로 공평하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간기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계의 6 효사는 사실은 관은 인생의 본질적인 물음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묻고 깨우치는 거죠. 간화생, 간기생을 해야 되잖아요.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삶을 깨우치고 간기생, 그 삶을 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어린 아이의 생각인 초등적 사유, 동간에 머물러 있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규간을 하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간계가 요 네 가지 간이 동간과 규간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간이고 간화생, 간기생 이것은 바로 우리가 실존적인 자기 삶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고 간국지 강은 진짜 손님을 이롭게 쓰는 거니까요. 우리가 인생 관광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손님 대접을 제대로 하고 가자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육효요사를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이